저는 1984년에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2015년 2월까지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 제가 이제 자진해서 학교에 사표를 던지고 독서 운동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독서 운동을 하고 있는 백화현입니다. 예. 책을 잘 읽으려면요, 우선 책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의 책에 재미에 푹 빠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의 재미로 빠지는 걸 안 좋아해요. 예, 공부시키려고 독서를 하라고 그러지, 책을 재밌게 보면 책을 뺏어요. 예, 그래서 책의 재미를 알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재밌어야지 뭐든지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학습 개념으로, 그것도 스펙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재미 말고 꼭 필요하면은 또 재미없어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학생이 되면서 대부분 독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지금 평가가 오지선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도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해도 사실 성적 나오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독서를 꼭 해야만 될 이유를 잘 못 찾는 거죠. 그 시간에 문제집 푸는 게 더 나으니까. 네, 그래서 독서를 안 하게 되죠. 네. 제가 2008년에 이제 서유럽을 탐방을 했었고요. 학교와 도서관들을. 2011년에는 미국, 캐나다, 2014년에는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중심으로 이제 학교와 도서관들을 쭉 둘러봤는데, 거기는 이미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 수많은 책과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평가도 정답 하나 맞추라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다 계속 토론을 해야 되고, 레포트를 써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책을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그냥 공부죠. 예, 그러니까 공부하고 독서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독서를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싶어요. 만화책을 못 보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일단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에 매여 있는 시간, 학교에 매여 있거나 학원에 매여 있거나, 어쨌든 너무 매여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자유롭게 놀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다잖아요. 저는 만화가 일단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굉장히 좋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화책을 읽는 것을 뭐 제한을 둔다거나 못하게는 하지 않는데, 그러나 편식은 안 좋잖아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편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만화책 외에 다른 책들도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것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읽게 해줘요. 과학 선생님이 과학책을, 수학 선생님이 수학책을 읽게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책 모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와 함께 책을 읽기? 예, 그러면 혼자만 읽다 보면 편독에 빠지지만, 친구와 함께 모임을 통해서 읽게 되면 편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큰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못하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혼자서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냥 괜히 일어하려고 한다라고 할까 봐서, 책을 봐라. 책 속에 뭐 에디슨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 못했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의 어른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네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책을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는 그런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읽으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스스로 받은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내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존재에 대한 위로를 해주는 모임이 되다 보니까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나를 찾자는 그런 독서 모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 계속 책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학습력 향상으로 이어졌죠.
결국에 자기도 찾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두 개 다를 얻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친구까지도 얻게 되고. 그러니 뭐 아이들이 계속 그 모임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것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운동으로 이제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한테만 기회를 줄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많은 아이들한테 이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까지도 갖게 되죠. 저희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큼 자식 사랑에서 대단합니다. 근데 그 자식 사랑이 결국에는 그 아이를 살리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아이들이 폭력, 학교 폭력, 왕따, 자살, 우울증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졌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그동안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그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그만큼 아이들을 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이 일들은 더 꼬이고, 그리고 인격은 인격대로 무너지면서 또 추억은 추억대로 또 안 되는가? 저는 그게 우리에게 좀 사랑은 넘치나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 문제는 그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면 취업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다 바뀌어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 교과서 하나, 정답 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에 지식정보화 시대는 독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이 독서 강좌를 통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